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정신수양용 뜨개는 얼마나 하셨나요? 많은 엄마들이 그렇듯 저도 아이들이 방학이라 하나, 둘, 셋 숫자 세는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뜨는 것들을 완성하면 살이라고 이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유튜브 확인하는 일부터 합니다. 중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글로 읽는 게 편한 사람이라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 오늘은 구독이 늘었을까 두근거리면서 앱을 엽니다. 엄청난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그만두고 사라지고 싶지는 않은 그런 양가적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는 아주 평범하고 내향적인 집순이라서 유튜브 콘텐츠를 생각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나마 지난 1월에는 행사가 2개나 있어서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겨서 그참에 떠오른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뭘 뜰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오늘 뜨려고 하는 것은 미도리 작가님의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도안입니다. 일단 메리아스 스와치를 떠봤고요. 화려하죠? 정말 저답지 않은 그런 조합입니다. 하지만 스와치 느낌도 좋고요. 편물의 부들부들함도 마음에 듭니다. 이 실은 저희 뜨개 모임의 슬러분께서 나눔해 주신 실입니다. 울과 야크 그리고 폴리가 섞인 실이고요. 북실북실한 야크 헤어가 붙어 있는데 이 실을 삼합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함께 잡은 실은 이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무언가에 홀려서 샀던 화려하기 그지없는 해지오그 실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샀던 손염색 실이에요. 그때는 손염색 실이라면 이렇게 특색 있어야지 하면서 호기롭게 샀는데 세탈에 사다 두고 비싸서 처분하지도 못하고 짐처럼 숙제처럼 갖고 있던 실입니다. 그 실을 이렇게 합사해서 떠봤습니다. 바늘은 목 고무단이기 때문에 한 치수 작은 5.5mm를 쓸 거고요. 스누피 코스링도 준비해 뒀습니다. 이제 코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스웨터는 탑다운으로 뜨고요. 탑다운 중에서도 목 고무단을 나중에 코 잡아 뜨는 도안들도 있지만 대체로 미도리님 도안은 고무단부터 쭉 떠내려갑니다. 이런 도안은 코 잡을 때 너무 빡빡하게 잡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한참 뜨고 나서 머리가 안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실 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실을 나눔해 주신 뜨개 모임의 멤버분께서 이 야크 헤어 실 3겹에 다른 손 염색 실을 잡아서 라르게토라는 스웨터를 뜨셨어요. 일본 작가님의 도안인데 이 스웨터는 다루마의 울 모헤어에다가 핑거링 굵기의 실을 합사해서 5mm 바늘로 뜹니다. 인스타에서 라르게토 스웨터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 나라의 뜨개인들의 재밌는 합사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기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몬딤과 울 모헤어의 조합이 멋지더라고요. 이 멋진 조합들을 보다 보니 집에 모셔져 있는 화려한 제 실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뜻친분의 나눔에 손을 들고 이 스웨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를 다 잡았는데요. 역시나 프루시오를 해야겠네요. 한 번에 코가 잡아지면 뜨개가 아니죠. 자, 다 풀고 다시 코를 제대로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정리해 준 다음 비오알로 코스링도 걸고 원통으로 이어줘야겠죠. 프루시오에 대해 얘기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댓글이 몇 개 되지는 않지만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저도 그 댓글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어디서 읽었는데 모든 데미지는 늘 레벨업과 같이 온다고 해요. 저도 오늘 조금의 레벨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코 잡으면서 3번을 풀었거든요. 코 잡을 때 프루시오는 3번이 기본 아닌가요? 이제 코를 잡았으니 고무단을 뜨면서 오늘의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회사에 있던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두 분이 지난주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아버님이 무리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쓰러지셨대요. 119도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나 본데 다행히 별일 없으시다고 합니다. 놀란 남편은 곧바로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이 자전거를 오래 타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전거를 안 타신 지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평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루 2-3시간씩 하시고 본인 건강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세요. 하지만 헬스장에는 평생 다녀본 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무게치는 운동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시면서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과하게 단계를 올려놓고 타시다가 무리하신 것 같네요.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때는 수영을 꽤 오래 했는데요. 수영도 신규반을 매달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신규반 회원들이 그 윗반으로 올라갈 때쯤 한 2-3개월에 한 번 정도 신규반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규반을 받고 첫 수업일에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신규반에 처음 오신 분이 수업 후 샤워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평상에 나체로 누워 있거나 한 번은 제 옆 사람이 샤워하다가 쓰러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수영을 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피닝을 처음 했던 날 그리고 마스크 쓰고 필라테스를 처음 했던 날 그날에는 수업 중간에 토할 것 같아서 수업을 끝까지 듣지 못했고요. 또 헬스장에서 PT를 받은 적도 있는데 한 4번째 수업 받던 날 그날은 화장실에 가서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운동을 한 7년 정도 쉬다가 시작했을 때인데요. 결혼 전에는 꽤나 꾸준하게 오래 운동을 했던 사람인지라 제 몸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고비를 넘기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좀 할만한데 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죠. 나는 중수 정도 된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입문을 지나 이제 초보가 된 쪼렙일 뿐이고 초보의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실제 자기 능력에 비해 괜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든지 무언가 시작했을 때 그 초반에 열정이 제일 불타오르고 나의 모든 신경이 그곳으로 쏠리죠. 그리고 그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도 대단하고요. 내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죠. 제가 뜨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처음 만든 게 코바늘로 꽃을 뜨는 거였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짧은 뜨기와 한길 긴 뜨기로 만드는 거였어요. 엄청 재밌고 금방 완성되고 쪼개진 시간에 사부작사부작 하면 한 송이 두 송이 완성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뜨개에 걷잡을 수 없이 사로잡히고 대바늘까지 접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뜨개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행인 건지 그때는 큰아이가 딱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처음에는 급식도 없이 적응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밥만 먹고 집에 오고 등하교도 시켜야 되는 환경이었고요. 유치원 다닐 때와 비교하면 자유부인의 시간도 너무 짧고 오프라인 얀샵들이 많지 않아서 쇼핑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개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미친 듯이 뜨개에 시간을 쏟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제 몸이 고장났습니다. 저는 어깨가 아팠고요. 물론 100% 뜨개 때문은 아니었지만 약해진 어깨 근육이 망가지도록 뜨개가 한몫했죠. 어깨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제 팔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깨에 매달려 있는 제 팔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요. 도수 치료를 8개월 넘게 받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가끔 보면 손가락이 아파서 혹은 손목이, 어깨가 아파서 뜨개를 어쩔 수 없이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보일 때는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내가 내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 좋은 취미 생활을 오래 즐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뜨개라는 취미가 한자리에 앉아서 고정된 자세로 오래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집에만 있게 되면서 뜨개에 또 한 번 더 빠져들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식탁 의자에 앉아서 뜨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식탁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뜨개를 했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뜨개를 했죠. 그러다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뜨개를 하지 말래요. 근데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제일 찾기 쉬운 원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뜨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처방 아닐까요? 쉬세요. 이런 말이죠. 주부가 어떻게 쉬나요? 뜨개인이 어떻게 뜨개를 그만두나요? 그 후로는 혹시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뜨개 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한참 할 때도 무릎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가 스쿼시 쳐서 그렇다고 하고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인라인 타서 그렇다고 하고 뭐 맨날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치만요, 대신에 병원에 안 가기 위해서, 아니 안 아프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팔을 들고 손목을 돌려주고요. 손가락도 피아노 치듯이 굽혔다 폈다 합니다.
어깨는 생각날 때마다 돌려주고 앉아서 뜨게 하다가 최대한 자주 일어나서 허리며 무릎이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러분, 다들 학교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고 중학교는 45분 수업, 고등학교는 50분 수업 사이사이에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수업 시간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길면 75분 수업을 한다고 해요. 75분이면 1시간 15분입니다. 저는 대학생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 몸은 대학생보다 약해 빠졌으니 다시 고등학생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건 잘 못 지키고 있긴 한데요. 사실 뜨게 하는 주부는 툭 하면 애들이 부르기도 하고 살림하는 틈틈이 하는 뜨개라서 2-3시간씩 쭉 앉아서 뜨개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밤에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새벽까지 몇 시간이고 앉아서 하시죠. 그런 분들은 내가 잘 못 지키겠다 싶으시면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가끔 보면 물 자주 마시기 위해서 1-2시간에 한 번씩 물 마시라고 알람 맞춰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도 그런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뜨게 하다가 일어나서 허리 한번, 손목 한번 돌려주기, 손가락 반대로 꺾어주기 이런 알람이요. 뜨개도 쉬엄쉬엄 해야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고상한 삶을 살게 해주는 자아성찰용 뜨개, 그리고 힐링 뜨개. 이거 오래 하려면 평소에 스트레칭 많이 해주세요. 물론 운동을 정해두고 꾸준히 하신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정도로 추천할게요. 얼마 전에 아무입이 워크숍 갔을 때 배웠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요. 뜨개 입문한 지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30개의 뜨개를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30개 맞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손목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전에 클라이밍을 하셨대요. 그래서 손목 단련하는 운동을 많이 알고 있고 꾸준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든지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드시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꾸준히 하세요. 제발 초보의 과욕으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빨리 많이 뜨는 게 목표가 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요. 6mm 바늘로 뜨니까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제 바늘의 줄이 부족할 정도로 몸통이 커졌어요. 사실 코 게이지가 좀 작게 나와서 2X라지 사이즈로 뜨고 있는데요. 큰 바늘인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얼른 완성해서 입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뜨고요. 이야기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니터분들 오래오래 뜨개 즐기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칭 열심히 해요. 오늘도 힐링 뜨개 하시고 학부모 니터분들 이제 방학이 반 정도 지나갔으니 방학 하반기도 잘 버텨보도록 해요.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